시간에는요,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추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위의 대표적인 기능은 항체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면역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태어난 순간부터 세균과 바이러스 공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어미수에 저대는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송아지는 그 젖을 먹음으로써 항체, 즉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초유는 소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발견된 천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가 발견되기 전 한꺼번에 수백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던 중세시대 때 매우 비싸고 귀한 것이었던 초유는 왕궁에만 보급되었는데요. 그래서 왕궁의 귀족들은 초유를 항생제 삼아 복용하면서 전염병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초유가 왜 귀했을까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태어나기 전 10일 동안의 초유를 채취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농도 높은 초유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이 귀한 초유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을까요? 첫째로 면역 글로불린입니다.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면 백혈구 분류 중에 호중구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바로 그 호중구와 연관된 물질입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다른 어떤 초유보다 소의 초유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소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 결핍이나 자가 면역 질환, 감염 등이 발생했을 때 치료에 사용되기도 하는 물질이죠. 호중구 수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호중구 수치는 60%에 가까운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보다 더 높아도 좋지 않고 더 낮아도 좋지 않습니다. 호중구 수치가 60% 미만이라면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초유를 드셔서 면역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호중구 수치가 70%를 넘는다면 초유는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초유의 다른 중요한 성분들로는 타우린, 콜린, 포스포리피드가 있습니다. 이 세 성분들은 모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뇌 발달 및 뇌세포 성장에 중요한 성분들입니다. 또한 뇌 기능을 개선해주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억력 같은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우울증이나 치매 같은 질병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각의 특징을 짧게 설명해 드리자면 타우린은 해산물에 아주 풍부하고요.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콜린은 계란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바로 이 콜린 때문에 계란이 뇌에 좋은 브레인 푸드로 불리기도 합니다. 포스포리피드는 세포막의 구성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초유의 대표 성분 중 하나는 바로 인체세포 성장인자입니다. 성장인자란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 성장인자가 초유에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피부 바깥층을 이루는 표피세포 성장인자, 적혈구 성장인자, 골격 성장인자, 콜라겐을 형성하는 섬유세포 성장인자, 인슐린 성장인자 등 인체를 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장인자들이 초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그래서 초유는 상처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나 성장 중인 어린 아이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TS 초유는 스위스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왜 많고 많은 나라 중 하필 스위스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초유는 네덜란드에서 처음 발견된 천연 항생제라고 말씀드렸죠. 초유 제조가 잘 발달되어 있던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지면이 너무 낮아 바닷물의 유입을 막기 위해서 지면에 벽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를 기르기가 어려워져서 목축업 지역이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죠. 가장 가까운 벨기에를 지나 점점 더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독일과 스위스의 목축업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아시다시피 인구가 적고 초원이 많아
목축업이 아주 적합해서 목축업 기술이 많이 발달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분유의 제조 기술,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시작된 초유 추출 기술 등 이 뛰어난 기술들이 다 스위스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스위스가 초유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가장 큰 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초유의 주 생산국은 뉴질랜드와 호주일까요? 왜냐하면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이주하면서 스위스의 토지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토지가 부족하면 다시 목축업 지역이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초유 기술이 뉴질랜드와 호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현재 시판되는 초유 제품들은 대부분 뉴질랜드산과 호주산입니다. 뉴질랜드도 호주도 처음에는 초유의 품질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면서 많은 초유의 제조 공장이 중국인들에게 매각되고 말았죠. 그래서 현재 뉴질랜드 초유 공장 10개 중 9개가 중국 공장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지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품질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짜 초유를 만들거나 반드시 필요한 성분들이 빠져있거나 하는 일이 발생되기도 하죠. 그래서 TS 초유는 스위스에서 만들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스위스에 가야만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을 섭외할 수 있고 초유에 대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초유 분유 제품을 확인해 보면 우리 제품만 유일하게 스위스 제품일 겁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뉴질랜드산 또는 호주산입니다.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은 제품들이고요. 메이드 인 스위스가 적힌 우리 제품은 다른 회사가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어중간한 제품은 절대 메이드 인 스위스라고 적을 수가 없습니다. 스위스는 그런 나라이거든요. 자,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우리 TS 초유가 필요한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낳기 전의 기간 동안 분비되는 젖에는 소의 젖과 마찬가지로 아주 강력한 초유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은 우리 초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엄마 젖이 가장 좋은 법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모유 수유율이 아주 낮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일찍부터 분유를 먹고 자란답니다. 어떤 분유를 먹이고 계신가요? 아이에게 가장 최고급 분유를 먹이고 계신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면역 물질이나 성장인자 같은 꼭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통 등급의 분유를 먹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는 우리 초유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보통 품질의 분유는 몇 가지 성분이 빠져 있거나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가 먹는 분유의 품질을 올려줘야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가 먹는 분유에 우리 초유를 조금만 섞어주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초유에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초유는 대자연이 주는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종합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유 꼭 챙겨 드시고 면역력도 키우시고 건강하세요. 또 만나요.